오분리 마을 주민들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둑이 훼손돼 수해가 컸다고 주장해 삼척시 의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선군이 장기 표류 중인 군청사 신축 사업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 과정에 산양에 대한 환경부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은연어를 육상 수조에서 키우는 것이 성공해 산업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시 오분동은 이달 초 태풍 미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주민들은 명백한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철도를 건설하는 업체가 하천 제방을 훼손해놓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 때 수십 가구가 침수된 삼척시 오분동에 시의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완전 침수된 주택만 17가구에 달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물에 잠기고 토사가 밀려들었던 주택은 가재 도구가 망가지고 벽지와 장판이 못 쓰게 돼 주민들이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가래 입을 옷이 단 2벌, 3벌밖에 없어요. 그럼 일하다 보면 옷이고 먹는 기고 다 불편합니다. 이거는 좀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이 마을이 침수된 원인은 훼손된 뚝으로 물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회사가 하천에 교각을 세우면서 뚝을 파헤쳐놓고 태풍이 오는데도 제대로 방비하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은 훼손된 뚝이 아니었으면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명백한 인재라며 철도 당국과 건설 회사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다는 게가 장비를 가져와서 그냥 그 흙을 이렇게 퍼서 그냥 이렇게 임시 보막듯이 그렇게 막아준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천막 하나 이렇게 씌워놨는 거. 공사 현장 울타리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조하는 문구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공사장과 바로 붙어 있는 마을의 안전은 도외시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선군이 군청사 신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15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인 새로운 청사 건립 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2년 지어진 정선군 청사입니다. 해마다 유지 관리비만 평균 3억 원이 들고 청사 에너지 효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 건물의 안전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은 지 47년 된 정선군 청사는 한때 안전등급이 D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물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정선군은 지난 2004년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2006년과 2016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15년째 사업은 지연돼 왔습니다. 결국 정선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최초로 제정한 공론화위원회 관련 조례의 첫 적용 사안으로 청사 건립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이해를 시키는 부지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 군 의원과 전문가 등 7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군민 참여단을 선정해 주민 공청회와 대토론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절차나 행정이나 도시적인 측면이나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몇 개의 부지를 준비를 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해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이나 속초시청 등 전국에서 새로운 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이 도입한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민통선 지역에서 2차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육군 부대와 지역 야생조수 구제단 합동으로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이틀간 민통선 출입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48시간 동안 진행된 1차 멧돼지 소탕 작전에서는 도내 민통선 안쪽에서만 117마리가 사살됐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안쪽 멧돼지 폐사체에서 12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가운데 사냥 관련 분야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원도는 75대의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 사냥 38마리가 관찰됐고 이동 중인 사냥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 예정지를 사냥의 단순 이동로나 사냥 서식 적합지가 아닌 주 서식지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냥 재이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네랄 블록 제공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의 조정 절차나 행정소송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계획입니다. 양양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입니다. 연어의 고장 양양에서는 육상 수조 시설에서 은연어 해수 양식의 성공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원형의 육상 수조 안에서 몸무게 2kg 안팎의 연어들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양양의 한 민간 업체가 지난해 12월 50에서 150g 정도의 어린 물고기를 들여와 해수 순치에 성공해 자란 것들입니다. 다른 수조에는 좀 더 작은 연어들을 강도다리와 함께 기르는 복합 양식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6만여 마리의 어린 은연어를 들여와 바닷물에 적응시키고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15도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며 먹이 관리를 하고 CCTV를 통해 24시간 연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에 비해 시설이나 관리 비용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24시간 우리가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걸 그전에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제 육상이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장래성을 내다봤을 때는 이제 육상이 가능할 것 같다 싶어서. 2.5kg 정도까지 키운 뒤 활어시장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또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첨연어에 대한 육상 양식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매년 가을철 어미 연어를 포획, 체란, 수정시켜 이듬해 봄에는 수백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내년 방류량은 올해 방류량보다 조금 높은 900만 마리 정도 방류할 계획입니다. 첨연어는 맛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부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이 활기를 띠는 등 사업성이 있는 편입니다. 연어의 고장 양양에서 연어 육상 양식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공무직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일부 현장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노조 파업 이후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은 수영 강사가 아닌 타부서에 근무하던 공무원. 원주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투입한 겁니다. 노조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 투입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 강사도 아닌 공무원 동호회들한테 그 안전 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해서 수영장을 오픈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영장에 일 한 800명 정도의 어떤 시민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22일간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관리과에서는 공무직들이 담당하던 제설 준비 업무를 특정 업체에 맡겼다가 노조가 불법 대체 근로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자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방문 간호 등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거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파업 이유를 알리는 등 원주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의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주시와 노조의 입장차는 여전해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야간에 조명을 끄고 다니는 차량 때문에 놀랐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야간이거나 터널 구간에서는 낮에도 항상 조명을 켜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많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경찰과 함께 동행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서울 양양 고속도로. 앞서가던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1차로에는 조명을 켜지 않은 화물차가 정지해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해야만 반사판으로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 뒤따르던 운전자도 택시를 피하려다 결국 충돌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켜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인데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야간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터널 안에서는 차량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경찰과 함께 직접 고속도로 차량을 점검해봤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터널 안에서 조명을 켜지 않은 화물차가 발견됩니다. 그 터널 내에서는 전조등 켜세요. 곧이어 터널 안에서 또 다른 스텔스 화물차가 적발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을 모두 끈 데다 화물차면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반사판도 없이 터널 안에서 저속 주행합니다. 라이트 터널에서 켜는 거는 원래 모르셨어요? 아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터널에서는 밤보다 낮이 더 위험합니다. 터널을 진입할 때 햇빛과 터널 조명이 겹쳐 차량이 보이지 않는 데다 화물차는 속도가 느려 추돌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오토 기능, 스위치 오토 기능이 없어가지고 라이트가 켜지는 잘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발할 때는 그 라이트를 항상 점등시켜 놓으시고요. 올해 들어 도내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스텔스 차량은 모두 12,000여 대. 강원 지역 고속도로는 특히 전국에서 터널이 가장 많아 조명 점등에 항상 유의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국 송전탑 네트워크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에서 신가평간 송전선로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0개 시군을 관통해 400여 개 송전철탑이 건설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국토 파괴 사업이라며 입지선정위원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전철탑의 종착지가 수차례 변경됐는데 종착지가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것은 전기 수요처가 없다는 것이라며 한전은 수요처도 없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강원도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늘 협력업체 직원들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노사 전문가 협의를 진행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경쟁입찰부문 근로자와 합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자회사 전환 대상은 시설관리와 오폐수 처리, 제설용수 처리, 승강기 설비 유지 보수 등 시설 분야 9개 용역 311명입니다. 앞서 강원랜드 협력업체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은 1,648명으로 이 가운데 252명은 사회적 기업이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을 앞두고 연결부 신설 구간에 대한 시설물 검증 시험이 실시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노반과 궤도, 전철, 전력 등 9개 안전 분야 106개 항목의 사전 점검을 마쳤고 오늘부터 25일까지 시운전 열차를 20번 투입해 시설물 검증 시험을 실시합니다. 공단은 다음 달 영업 시운전을 마친 뒤 올 연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태풍 미탁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의료급여 지원,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해 6개월 동안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피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얻거나
폐차 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도내 주요 국도에 졸음쉼터 7곳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 국도 50곳에 졸음쉼터를 확충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7곳이 포함됐습니다. 국도 7호선 고성 아야진과 양양 잔교리, 국도 38호선 삼척 상거누리와 정선 가사리, 문곡리, 국도 35호선과 42호선 정선 송계리에 졸음쉼터가 새로 조성됩니다. 현재 도내 국도에는 양양 정암리와 삼척 임원리 등 10곳의 졸음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하반기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시행합니다. 이번 하반기 연수는 강원도와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사고 대응 강화,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 재난안전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은 지난 2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됐고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지난 6월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